강원도 산골 마을 출신의 평범한 청년이 서울로 상경해 고작 병원 청소부로 일하게 될 줄은, 그리고 그곳에서 대한민국 굴지의 자동차 기업 재벌가의 딸을 구하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조차 포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의 힘으로도 그녀를 깨어나게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산골에서 내려온 이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배운 전통 지압법과 약초 비법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청소부에 불과한 그가 대학병원 전문의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딸이 평범한 청소부의 손길로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재벌가 회장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슴을 울리는 이 실화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준호, 강원도 깊은 산골 출신의 순박한 청년인 그는 어려운 집안 형편을 돕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변변한 학력도 없이 오직 성실함 하나로 무장한 그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최고급 종합병원의 청소부로 취업하게 됩니다. 매일 복도와 병실, 그리고 중환자실을 청소하는 고된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직업을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준호는 항상 진심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는 땀방울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도가 담겨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준호가 이민지를 처음 본 것도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인 하늘모터스 이 회장의 외동딸로 눈부신 미모를 지녔지만 교통사고 후 몇 달째 의식불명 상태로 VIP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민지 양은 비극적인 사고 이후 의식을 잃었고 네로라 하는 유명 교수들이 매달렸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소호흡기와 링거줄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을 뿐이었죠. 매일 VIP 병실을 청소하며 준호는 민지 곁에 적막한 공기에 익숙해졌습니다. 때로는 청소를 하며 혼잣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가씨가 만약 우리 시골 분이었다면 벌써 할아버지한테 침이라도 한 번 맞았을 텐데. 준호는 침대 옆 탁자에 꽃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안타까움과 경외심이 공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그저 청소부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창백한 민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알 수 없는 이끌림, 자신이 돕고 싶다는 강렬한 내면의 외침이 들렸지만 방법은 막막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가끔 준호가 환자를 너무 딱하게 여긴다며 수군거렸지만 준호에게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신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낸 이유가 단순히 바닥을 닦기 위함만은 아닐 것이라는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대걸레질을 하던 준호는 민지의 어머니인 김 여사가 딸의 침대 곁에 앉아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 여사의 얼굴은 수척했고 잦은 눈물로 눈가 짓물러 있었습니다. 평소 묵묵히 일만 하던 준호는 용기를 내어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따님은 반드시 깨어날 겁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위로에 김 여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울로 올 때 챙겨왔던 할아버지의 유품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신경지압법과 약초 배합이 적힌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준호의 할아버지는 이 비법이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기운과 인간의 치유력을 연결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의 마음속에는 작은 소망이 싹났습니다. 단순히 병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아닌 민지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지만 그에게는 시골에서 배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청소 카트를 밀고 병원을 돌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바닥은 반짝였고 소독약 냄새와 그가 쓰는 세정제 향기가 복도에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민지가 있는 VIP 병실로 향해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나이에 시간이 멈춰버린 민지를 보며 준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준호는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김 여사가 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항상 우아했던 재벌가 사모님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이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어. 그는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사모님. 김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소부가 불쑥 들어온 것에 의아해했지만 준호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진지했기에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준호는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주제 넘은 말씀인 줄 압니다.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오랫동안 따님을 지켜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 여사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고향 강원도 산골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요법이 있습니다. 특히 꽉 막힌 기혈을 풀어주는 복부지압법인데 제 할아버지께서 쓰러진 사람들을 많이 구하셨습니다. 제가 감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사모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압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길을 열어주실지요. 병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민지의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 소리만 삐 하고 들려왔습니다. 김 여사는 준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의사들도 포기한 딸을 청소부가 고치겠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이가 이러고 있어요. 김 여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엄마로서 뭐든 해봐야겠지요. 그녀는 준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건가요? 네, 사모님. 맹세코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직 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김 여사는 준호의 투박한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준호 씨. 허락할게요. 대신 비밀로 해주세요. 특히 제 남편, 이 회장이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셋만의 비밀로 해요. 그날 밤부터 준호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준비물은 할아버지의 비법대로 배합한 약초 5일이었습니다. 병원이 고요해진 밤, 준호는 민지의 침대 곁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 딸을 간절히 원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준호는 약초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비빈 뒤 따뜻해진 손을 민지의 복부에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기혈이 모이는 자리를 찾아 부드럽게 때로는 묵직하게 지압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가씨. 어머니가 기다리십니다. 첫날 밤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 씨, 아이 얼굴색이 한결 편안해 보여요. 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낮에는 청소부로, 밤에는 치유사로 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민지의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기적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갈비뼈 아래의 특정 혈자리를 눌렀을 때 민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모님, 방금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민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집중해서 지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지의 손가락이 까딱하고 움직였습니다. 민지야. 김 여사가 비명을 삼키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의 눈이 아주 천천히 기적처럼 떠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김 여사는 오열하며 딸을 끌어안았고 준호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담당 교수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 기적의 통로였다는 것을요. 민지는 빠르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을 살려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엄마, 그분은 누구세요? 밤마다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고마운 분이란다. 준호 씨라고 너를 깨운 은인이셔. 민지는 청소복을 입고 들어온 준호를 보며 맑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로. 준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다 하늘의 뜻입니다. 어느 날 밤하늘 모터스의 이 회장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청소부가 내 딸을 살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건강해진 딸의 모습을 직접 본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장은 준호를 조용히 병원 휴게실로 불렀습니다. 기업 총수다운 위압감 속에서도 준호는 침착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살렸다고? 그저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이 회장은 준호의 눈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굳은 표정을 풀고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의사들도 못한 일을 해냈어. 내 평생의 빚을 졌네.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이 준호를 하늘 모터스 본사의 관리직 과장으로 특채 채용한 것입니다.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가방끈도 짧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준호가 손사래를 쳤지만 이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스펙 좋은 사람보다 자네처럼 진심과 끈기가 있는 인재가 필요하네. 자네는 이미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양복을 입고 번듯한 직장인이 된 준호. 하지만 그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엔 여전히 병원을 찾아 민지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민지가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되던 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모두의 축복 속에 퇴원하던 날, 민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단순한 청소부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그리고 한 여인의 생명의 은인이자 소중한 인연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은 때론 현대 과학을 뛰어넘는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 청년 박준호의 진심이 재벌가의 기적을 가져다 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셔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소통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